이번 사연은 너희는 자식 아니냐며 시댁 수리비용을 요구하는 시어머니에게 막말을 하며 시댁을 엎어버리고 왔다는 며느님의 사연인데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사연 시작 전에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채널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이 하나 키우며 직장 다니는 아줌마입니다. 나이는 30대 중반이고요. 삶이 퍽퍽할 때도 있지만 요즘은 살만 납니다. 시댁과 연 끊었거든요. 그동안 묵혀놓았던 감정 모두 풀어버린 것 같습니다. 어른을 존중해야 한다는 교육을 받고 자랐기 때문에 그렇게 긴 세월을 말 한마디 못하고 속만 끓이며 살았던 것 같아요. 이제 알았습니다. 어렸을 때 배운 것은 어른다운 어른을 존중하라는 뜻인 것을요. 나이만 많다고 어른은 아닌 것 같아요. 나이 많은 분들을 색안경을 쓰고 보게 되지는 않을까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저희 시어머니는 어른 대접을 해줄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것은 확신합니다. 시어머니와 관계를 끊었기 때문에 앞으로 시어머니와 엮일 일은 없겠지만 또 어떻게 될지 모르죠. 하지만 시어머니를 다시 만나게 되더라도 어른 대접을 해줄 마음은 눈꼽만큼도 없습니다. 저희 남편을 위해서라도 말이죠. 남편과 저는 4년 전에 결혼했습니다. 결혼하고 2년 되었을 때 아이를 낳았고 아이는 이제 3살입니다. 육아휴직 6개월 하고 복직했습니다. 친정에 가까이 살고 있고 저희 엄마가 육아를 도와주고 계세요. 다달이 드리는 돈은 있지만 저희 엄마가 애쓰시는 것에 비하면 터무니없이 적은 돈이죠. 그것도 무슨 일이 있을 때 드리는 돈이에요. 저희가 한 달에 얼마를 고정적으로 드린다고 했지만 저희 부모님은 절대 안 된다고 거절하셨거든요. 그래서 무슨 일이 있을 때 좀 큰 돈을 드립니다. 저희 부모님이 애써주시는 것에 비해 돈을 적게 드린다고 남편은 저보다 더 난리예요. 저는 오빠가 한 명 있습니다. 저는 부모님으로부터 오빠와 약간 차별을 받았던 기억이 있어요. 한때는 아들과 딸을 차별한 것으로 생각하고 많이 서운하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자라면서 사람들과 여러 관계를 맺고 지내다 보니 그 정도는 차별이라 할 수 없더라고요. 오빠와 제가 동성 형제였어도 그 정도 차별은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라 생각할 정도입니다. 저희 오빠도 차별받은 부분이 있다고 말하니까요. 하지만 저희 남편은 심각할 정도로 시부모님에게 차별을 받고 자란 사람입니다. 남편은 삼형제 중에 둘째입니다. 시어머니는 제가 봐도 저희 남편에 대한 애정이 없는 것 같아 보였습니다. 언제나 고생 많은 장남, 안쓰러워서 밖에 내놓기도 아까운 막내, 저희 아주버님과 시동생에 대한 시어머니의 생각입니다. 둘째인 저희 남편은 혼자서도 뭐든 잘하는 아들이라 걱정할 필요 없다는 것까지는 좋아요. 그런데 눈길조차도 주지 않는 것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뭘 잘해도 칭찬 한 번 없습니다. 잘못이 없어서 서운하다고 하시고요. 아주버님과 시동생은 잘못해도 뭐라 하지 않고 저희 남편과 형제 간에 트러블이 있으면 무조건 저희 남편 잘못입니다. 도대체 왜 그런 건지 모르겠습니다. 저희 남편은 대학 학비를 2학년 때까지만 부모님이 내주셨다고 합니다. 군대 가기 전까지 아르바이트를 해서 용돈을 충당했대요. 군대 다녀온 후부터는 시어머니가 알아서 하라는 말만 한마디 하시고 돈을 아예 안 주셨다고 합니다. 남편은 아르바이트를 해서 학비도 내고 용돈도 쓰고 그랬다네요. 만약 남편 삼형제 모두에게 똑같이 하셨으면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아주버님과 시동생에게는 학비 다 대주셨어요. 아르바이트를 따로 할 필요 없을 정도로 용돈도 주셨다고 합니다. 아주버님과 시동생이 대학 다닐 때 아르바이트를 하긴 했는데 그건 돈 모아서 여행 다녀오려고 했던 아르바이트였대요. 그걸 저희 남편 앞에서 자랑스럽게 말하는 사람들이 친형제 맞을까요? 형제를 떠나서 정상인인가 의심이 갑니다. 남편이 대학 때만 이런 차별을 받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중고등학교 때도 눈치를 많이 보고 살았대요. 스스로 돈을 벌어 학비를 대는 것이 힘들어서 남편은 대학을 2번이나 휴학했고 졸업하고 취업이 된 후 남편은 독립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남편은 자취방에서 혼자 멍하게 있는 경우가 많았지만 집에서 사는 것보다 훨씬 좋았다고 하네요. 남편이 대학 마지막 학기 때 아주버님은 결혼했다고 합니다. 취업한 지 몇 달 되지도 않았을 때 결혼을 한 거죠. 시부모님은 아주버님에게 아파트 전세자금을 해주셨대요. 꽤나 비싼 아파트에 살고 있습니다. 형님은 혼수를 해올 형편이 안 돼서 살림살이도 시댁에서 해주신 것으로 밝혀졌어요.
시어머니는 형님이 혼수 잘해오고 예단도 잘해왔다고 하셨지만 다 거짓말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형님을 그런 식으로 감싸면서 애지중지하셨어요. 저희 결혼할 때 남편은 부모님으로부터 한 푼도 지원받지 못했습니다. 그럴 줄 알았다는 듯한 남편의 반응에 저도 할 말은 없었어요. 장남인 아주버님 결혼할 때 큰 돈을 썼기 때문에 우리 결혼할 때 지원을 못 해주시나 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시동생이 결혼할 때는 아주버님만큼은 아니어도 적지 않게 지원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몰래 해주신 것도 아니에요. 저희 결혼할 때 시부모님이 한 푼도 지원해 줄 수 없다고 했다는 말을 전하며 저에게 미안해 했습니다. 남편과 제가 30대 초반이었는데 모아놓은 돈이 있으면 얼마나 있었을까요? 그래도 저는 상관없었습니다. 남편과 둘이 벌면서 알뜰하게 살면 된다고 생각했죠. 근데 결혼하고 계속 차별을 겪으니 마음이 안 좋더라고요. 남편이 차별받았다는 사실을 들었을 때도 물론 속상했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그런 차별을 받았다고 하는데 속상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막상 직접 겪어보니 생각보다 훨씬 힘들더라고요. 그런 것을 어린 나이에 겪었다면 더더욱 힘들었을 것 같습니다. 시어머니가 할 말 안 할 말 가려서 좀 했으면 좋겠는데 일부러 더 하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아주버님에게 얼만큼 해줬고 시동생에게 얼만큼 해줬는데 나는 자식에게 바라는 것도 없다는 식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당신이 좋은 부모란 식으로 말씀하시는 것이었죠. 남편과 맥주 한잔하면서 얘기를 했는데 시어머니는 일부러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다는 결론뿐이었습니다. 둘째 아들을 약 올리기 위해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 말고는 이유가 없더라고요. 둘째는 관심밖에 아들이었는데 뭐가 그렇게 미운 것일까요? 도대체 왜 그렇게 다른 자식들에게 해준 것들을 말하며 둘째를 속상하게 만들어야 속이 시원했을까요? 아주버님과 시동생은 지방에 있는 대학을 나와서 그럭저럭 취직해서 살고 있습니다. 남편 혼자 공부를 잘해서 명문대를 나와서 좋은 회사에 취직해서 살고 있는 아들이에요. 부모 속상하게 한 적 한 번 없는 착실한 아들이고 결혼할 때도 부모에게 손 벌리지 않은 아들입니다. 직장 생활하면서 저희 남편은 시부모님에게 가끔 용돈도 드렸다고 합니다. 아주버님과 시동생은 결혼 전까지 시부모님에게 용돈은커녕 손을 벌리던 자식들이었고요. 이런 상황에서 둘째 아들인 저희 남편이 뭐가 그렇게 미워서 시어머니는 며느리인 저까지 그렇게 미워했을까요? 남편은 친정에 가는 것을 참 좋아합니다. 저희 엄마가 육아를 도와주기 때문에 집에서도 자주 뵙지만 주말이면 처가에 가자고 합니다. 저희 아빠와 소주 한잔하는 것이 좋은 것 같습니다. 도란도란 얘기도 하고 그러는 게 좋은가 봅니다. 친정에서 가끔 자고 올 때도 있는데 아무래도 저희 부모님은 불편하시겠죠? 하지만 전혀 티를 내지 않습니다. 사위가 어떻게 자랐는지 전부 알고 계세요? 그래서 잘해주시려고 합니다. 이런 것 때문에도 가끔 화가 날 때가 있어요. 시어머니의 부당한 대우 때문인 걸 왜 우리 부모님이 불편함을 감수해야 하는 건지 말이죠. 이런 불만을 저희 엄마에게 한번 얘기한 적이 있는데 사위도 가족이니 그런 소리 말라고만 하시더라고요. 참 부끄러운 아내였나 보네요. 남편을 생각해주는 마음이 저희 엄마한테 못 미쳤으니까요. 가족이라면 제가 아내이니 제가 더 가까운 가족인데 말이죠. 시어머니한테 너무 화가 나지만 제 마음을 표현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저희 남편을 대놓고 미워한 것은 아니었으니까요. 지금 생각해보면 대놓고 미워한 것보다 아들에게 더 못된 짓을 한 시어머니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저희 남편에게 무심하고 아주버님과 시동생에게는 아낌없이 주는 것이었기 때문에 항의하기도 애매했죠. 시어머니는 며느리도 차별을 했습니다. 대놓고 말한 적은 없지만 시댁에서 설거지를 한다던가 식사나 다과상을 차릴 때 제가 일을 하는 상황을 만드셨죠. 함께 일하고 있던 형님이나 동서를 뭔가 중요한 얘기를 할 것처럼 불러냅니다. 나중에 보면 이유 없이 불러낸 것이었죠. 그 의도를 제가 모를까요? 형님과 동서는 정말 몰랐을까요? 몰랐을 수도 있겠네요. 하지만 시어머니에게 불려나가서 그대로 눌러앉아버린 것은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저희 아이 태어났을 때 시어머니는 10만 원 계좌이체 주셨습니다. 친정부모님과 오빠는 저 임신했을 때부터 아기 옷이며 출산용품이며 엄청 사줬어요. 이런 게 비교가 되니 남편 입장은 어땠을까요? 시어머니는 그렇다 쳐도 아주버님과 시동생은 뭐하고 있었을까요?
그 사람들은 부모한테 받기만 하던 사람들이라서 베풀 줄을 몰랐던 걸까요? 아주버님 아이 하나 있습니다. 그럼 저희 아이가 두 번째 손주예요. 아주버님한테는 첫 번째 조카잖아요. 아무런 관심도 없고 아무것도 해준 것이 없습니다. 안 주고 안 받으면 되는 거 아니냐 하실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남편이 속상해하니까 저도 너무 속상했어요. 시어머니가 보낸 10만원 계좌에서 확인하고 남편은 대성통곡했습니다. 남편이 우는 이유를 확실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유도 묻지 못했어요. 산후조리원에서 안정을 취해야 할 때였지만 저도 남편과 함께 밤새 울었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어요. 나밖에 모르는 이 여린 남자 내가 지켜줄 거라고요. 지난달에 시댁에 가서 엄청난 얘기를 들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저희에게 화장실 수리 비용을 내라는 얘기였어요. 우물거리고 있는 남편을 대신해서 제가 대답해 드렸습니다. 못 낸다고요? 시어머니는 너한테 물은 거니? 왜 네가 대답해? 하고 따지더라고요. 내가 못 낸다고 하면 못 내는 거니까요. 했어요. 시어머니는 남편에게 대답해보라 하더군요. 남편도 싫다고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너는 자식 아니니? 너희 형은 와서 전등 어둡다고 지 돈 들여서 싹 갈아주고 소파 낡았다고 소파도 새로 사줬는데 넌 뭐 하는 게 있어? 이러셨어요. 너무 화가 나기도 했는데 잘 걸렸다 싶기도 하더라고요. 어머니는 우리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서 화장실 수리 비용을 내라고 해요? 하고 소리 질렀습니다. 시어머니는 키워준 부모한테 그게 할 소리냐며 더 크게 소리를 지르더군요. 대학 2학년 때까지 학비 대준 거 말씀하시는 거냐 했죠. 어렸을 때부터 관심도 안 주고 미워해서 눈치나 보고 자란 아들한테 평생 사줘야 하는 마음으로 사시라고 했습니다. 어머님이 지금까지도 걱정해주고 지원해주고 있는 아들들한테 요구하시라고 했어요. 키워줬으면 됐지 뭘 더 바래? 하고 소리를 빽 지르시더라고요. 어머니는 둘째 아들한테 따뜻한 말 한 번 한 적 있으세요? 걱정하는 말 한 번 한 적 있으세요? 그러시는 거 이해 못하겠어요. 형님이나 동서한테는 잘만 하는 따뜻한 말씀 저한테는 한 적 있으세요? 하고 저도 소리를 질렀죠. 시어머니가 놀란 표정으로 있길래 남편을 키워주신 건 맞지만 참 미워하시면서 키우셨죠. 그리고 저는 어머님한테 받은 게 없어요. 며느리 중에 고생은 제일 많이 하고요. 고생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라 그런 상황을 어머님이 만드셨죠. 이제 안 해요. 어머님이 미워하는 아들은 앞으로 여기 안 와요. 사랑하는 아들들한테 효도받으면서 사세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바보같이 눈만 빨개져서 말도 못하고 있는 남편에게 가자고 했습니다. 나오면서 남편이 엄마 이제 저 여기 안 와요. 그런 줄 아세요. 기어 들어가는 목소리로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아주버님이 저희에게 부모님한테 서운한 게 있으면 말로 풀면 되는 거지 그렇게 하는 게 아닌데 재수씨 정말 왜 이러실까 이러더라고요. 정말 몰라서 이런 말 하는 거라면 아주버님은 정신적으로 문제가 큰 사람이에요. 잘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말하고 나왔어요. 집으로 오는데 남편과 저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너무 가여워서 눈물이 나려는 거 이를 악물고 참았어요. 좀 늦은 시간이어서 아이가 잘 시간 다 되어 가는데 저희는 친정으로 갔습니다. 저희 집에 들어서자마자 저와 남편은 엉엉 울었어요. 저희 부모님은 저희가 진정될 때까지 기다려 주셨습니다. 좀 진정이 되고 나서 자초지종을 얘기했고 밤늦게까지 저희 부모님이 위로해 주셨어요. 아이는 저희 엄마가 재우고 나오셨고요. 얼마 안 됐지만 그날 이후로 시댁에 연락도 하지 않고 지냅니다. 남편은 별일 없었다는 듯 지내고 있지만 제가 남편 눈치 살피고 있어요. 오히려 홀가분하게 느끼는 것 같기도 합니다. 저도 그렇고요. 잘된 일이라 생각합니다. 좀 더 일찍 결단을 내렸으면 좋았을 걸 하면서 후회하고 있어요. 결단 잘 내리셨습니다. 이유 없이 자식 미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나름의 이유가 있는데 알고 보면 다 말도 안 되는 이유입니다. 그 이유 알 필요도 없어요. 남편이 가엾네요. 가여운 남편을 가족이 되어 감싸주시는 쓰니님과 쓰니님 부모님이 참 따뜻한 분들 같습니다. 마음씨 고운 분들에게는 항상 좋은 일만 생기죠. 이제 편안하게 지내셨으면 좋겠네요.